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3년 전 제가 청소부 옷을 입고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당시 그녀는 저를 쓰레기 취급했고 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결혼식장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제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이 회사 건물주이자 그녀 남편, 아니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당신 남편,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청소부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청소부면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사람을 차별해도 되나요? 회의실 밖 복도에는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저는 초라한 청소부였고 지금 저는 강남의 3개 건물을 소유한 사업가예요. 3년 전 그녀는 제 아들의 약혼녀였고 지금은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사실은 재벌 2세였다는 걸 말이죠. 제 남편, 아니 제 전 남편은 20년 전 저를 버렸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청소부로 변장했던 겁니다. 그때가 딱 3년 전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4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낡은 청소복을 입었어요. 얼굴에는 일부러 화장기를 지우고 주름을 더 깊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 52세 하지만 청소복을 입으니 60대처럼 보였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빌딩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키가 훌쩍 컸고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어요.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갔죠. 청소부 아주머니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요. 민준아.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민준이도 동료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 옆에는 한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여자였죠.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민준이 팔짱을 꼈어요. 오빠, 오늘 뭐 먹을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부드럽게 웃었죠. 수진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 여자가 민준이 여자친구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수진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명품이었고 구두도 비싸 보였어요. 화장은 진하게 했고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습니다. 저는 계속 걸레질을 했죠. 그들이 지나갈 때 조금 비켜섰어요. 수진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코를 찌푸리더니 민준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오빠, 여기 청소 아줌마 냄새 좀 나지 않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을 데리고 빨리 지나갔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냄새가 나나요? 깨끗하게 빠른 청소복인데 말이죠.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 화장실 거울을 닦고 있는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여직원 2명과 함께였죠.
그들은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언니, 민준 오빠랑은 잘 돼가? 한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다음 달에 약혼할 거야. 저는 걸레질을 멈췄어요. 약혼이라니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때? 만나봤어? 다른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없대. 민준 오빠 엄마는 20년 전에 정신병 걸려서 어디론가 사라졌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더라. 저는 거울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신병이라니요. 어머, 그럼 혹시 유전 아니야?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수진이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 오빠는 멀쩡하거든. 엄마만 이상한 거지. 어차피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시어머니 없으니까 오히려 좋지 뭐. 그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여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아버지는 재혼해서 딸 하나 있대. 민준 오빠 이복 동생이지. 근데 시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줘. 돈도 많고 회사도 크게 하고 있거든. 나는 시집 잘 가는 거야.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낳았다니요. 수지는 계속 떠들었어요. 어차피 미친 엄마 없으니까 결혼식 준비도 편해. 친정 엄마랑 나랑 알아서 다 결정하면 되거든. 그녀들이 화장실을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초라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얼굴이었죠. 주름이 깊고 머리는 헝클었으며 청소복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지만 저는 멀쩡했어요. 단지 산후 우울증이 심했을 뿐이었죠. 남편은 그걸 이용해서 저를 없앤 겁니다. 아들과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울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였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고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일,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치료해주신 일, 그리고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들이요.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하셨어요. 강남에 땅과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죠.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수연아, 내 인생을 되찾아라. 내 아들을 찾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전문 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을 찾았고 아들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알아냈죠. 그리고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겁니다. 아들 곁에 있고 싶었어요. 비록 청소부로서지만요.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이번엔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인사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영업팀 과장이었죠. 점심시간마다 둘은 함께 나갔어요. 저녁에도 함께 퇴근했습니다. 아들은 수진을 무척 아끼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죠. 제가 예전에 아들에게 가르쳤던 매너였습니다. 착한 아들로 자랐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여기 커피 쏟았으니까 닦아요. 그녀의 사무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들어갔죠. 네, 금방 닦을게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제 옆에 서서 구두발로 툭툭 쳤습니다. 제대로 닦아요. 얼룩 남으면 안 돼요. 저는 참으며 더 열심히 닦았죠. 아줌마 몇 살이에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순이요. 거짓말을 했어요. 예순이면 많이 늙었네. 힘들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무심한 질문일 뿐이었죠.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저 나이에 청소부나 하고 있으니.
젊었을 때 뭐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제가 잘못 살았죠. 수지는 만족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빨리 닦고 나가요. 냄새나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를 시험해 봐야겠다고요. 그녀가 정말 제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을 보고 민준이에게 접근한 건 아닌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알아봐야 했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온 거였죠. 수진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봉투 하나를 넣어두었어요.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함께 넣었죠.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민준과 헤어지세요. 더 큰 돈을 원한다면 오후 6시 뒷골목 카페로 오세요. 제 글씨체가 아닌 인쇄된 글씨였어요.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날 오전 10시쯤 수진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죠. 수진이 서랍을 열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더니 현금을 확인했죠. 그리고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봉투를 가방에 재빨리 집어넣었죠. 점심시간에 수지는 민준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준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걸레질하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괜찮아?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은 억지로 웃었어요. 응, 괜찮아.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뒷골목의 허름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이는 자리였죠. 6시 10분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니 카페 문을 열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앞에 섰죠. 당신이 쪽지 보낸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내 비밀이 뭔데요?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준비도 하고 있었죠. 저는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와 식사하는 사진들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 사람은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친구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나요? 그 남자는 당신 전 남자친구죠.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대체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죠. 조용히 하세요. 민준 씨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말에 수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돈을 얼마 원하는데요? 500만 원으론 부족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요. 5천만 원이요. 저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죠. 5천만 원이요? 미쳤어요?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민준 씨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당신 예비 시아버지 재산 많다며?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5천만 원 줄게요. 대신 이 사진들 다 주고 민준한테 절대 말하지 마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과 지위를 원했을 뿐이죠. 3일 안에 돈을 준비하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오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카페를 나오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니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었어요. 저는 민준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엄마다. 그리고 내 약혼녀는 바람 피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믿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게 뻔했죠. 3일 후 수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회사에서 민준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었죠. 점심시간에 민준과 수진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청소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오빠, 나한테 할 말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도 할 말 있어. 수진아.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오빠가 먼저 말해. 수진이 말했죠.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걸레질을 멈췄어요. 뭐라고? 왜 갑자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죠. 아버지가 반대하시거든. 수진이 가문이 우리랑 안 맞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민준 자신도 수진에 대해 뭔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가문이 안 맞다고? 오빠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수진아, 진정해.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는 거야.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죠. 싫어. 나 오빠 아니면 안 돼. 우리 이미 약혼 날짜까지 잡았잖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복도 끝으로 물러났죠. 그날 오후 수지는 조퇴를 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를 나갔어요. 민준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죠.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저는 민준의 사무실 앞을 지나며 살짝 훔쳐봤어요. 아들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단다. 속으로만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병가를 냈다고 했죠. 민준은 여전히 회사에 나왔지만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점심도 혼자 먹으러 나갔죠. 저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빌딩을 나서는 걸 봤어요. 저도 청소를 마치고 나갔죠. 민준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더니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준이 저를 봤죠. 네. 아, 청소하시는 분.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줌마도 아시는군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다 틀어졌어요. 저는 그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여자분 때문인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가 물었죠.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익명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처음엔 안 믿었는데 사진까지 보내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민준에게 말한 걸까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진을 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죠? 확실한 증거였어요. 호텔 CCTV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헤어져야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랑 결혼은 못하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속상해요.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아줌마는 결혼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애썼어요. 오래전에. 민준이 물었어요. 행복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아들도 빼앗겼죠.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이 있으셨어요? 지금은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찾고 있어요. 20년 동안요. 찾으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웃었어요. 찾았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만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절 모르죠.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슬프게 웃었어요.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버스가 왔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어요. 아줌마, 꼭 아들분 만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는 버스에 올라탔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버스가 떠나는 걸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바로 여기 있어. 속으로만 외쳤죠.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회사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민준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죠. 민준아, 나와.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빌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준 오빠, 나 잘못 안 했어. 그 남자는 그냥 친구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죠. 민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집에 가. 여기서 이러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죠. 싫어. 오빠가 날 용서해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할 수 없어. 넌 날 배신했잖아.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죠. 경비원들이 수진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수진은 울면서 끌려갔죠. 민준 오빠,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들에게 제 정체를 밝혀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 만나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청소부로 만나서 나는 내 엄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청소부 일을 그만뒀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둡니다라고 말했죠.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아줌마,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마지막 날 민준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아줌마, 그만두신다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요.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아들분 꼭 만나시고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우리는 악수를 했죠. 민준의 손이 따뜻했어요. 곧 다시 만나자, 아들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제 친구이자 오랜 동료였던 김 변호사였죠. 수연 씨, 정말 아들한테 밝히실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때가 됐어요. 2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그럼 이걸 준비하세요. 아들분의 친생관계 확인, 전 남편의 불법 행위 증거, 그리고 수연 씨의 재산 목록이요. 재산 목록은 왜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들분이 수연 씨를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엄마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저는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용기 내세요. 잘 될 거예요. 3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회사로 배달시켰죠.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호텔 커피숍으로 와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이수연. 제 본명을 밝혔어요. 민준이 와줄까요? 불안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오전부터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화장도 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52세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당당했어요. 오후 2시 30분 호텔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손이 떨렸어요. 3시 정각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청소하시던 아줌마? 민준이 다가왔어요. 저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 씨. 민준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았죠.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이수연이에요. 당신 어머니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제 어머니는 20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죽지 않았어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가 탈출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왔죠.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 당신 출생 증명서, 그리고 내가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다는 증거들이에요. 민준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민준아.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내 곁에 있지 못해서.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왜 청소부로 변장하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날 받아줄지 몰랐어. 아버지가 나를 미쳤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먼저 내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어. 민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날 없앤 거야. 난 멀쩡했어. 단지 산후 우울증이 있었을 뿐이었지. 민준이 흐느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를 고소할 거야. 불법 감금, 사기, 횡령 혐의로. 그리고 내 재산을 되찾을 거야.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재산이요? 너희 할아버지 유산이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된 걸 횡령했어. 이제 되찾을 때가 됐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가진 재산 목록이야. 빌딩 3개, 아파트 5채. 모두 내 이름으로 돼 있지.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직접 불린 것도 있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넌 부자 엄마를 뒀어. 이제 아버지한테서 독립해. 나랑 같이 살자.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아버지는 날 배신했어. 너한테도 거짓말했고. 그 사람 편을 들 필요 없어.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함께 할게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죠. 따뜻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불법 감금, 재산 횡령, 사기 혐의였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정신병원 기록, 강제 입원 서류, 그리고 제가 멀쩡했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모두 있었어요. 민주는 아버지 집을 나와 제 집으로 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를 회상했어요. 민주는 어린 시절 엄마가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화만 내셨죠.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며?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에요. 새엄마는 괜찮은 사람인데 전 가까워지기 힘들었어요. 저는 이해했죠. 이복 동생도 있다며?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동생이요. 이름은 지원이에요. 고등학생이죠. 착한 아인데 전 별로 친하지 않아요.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은 법정에 섰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를 똑바로 봤죠.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늙었더군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피고인 이수연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어요. 검사가 서류를 들었죠. 하지만 의사 소견서에는 단순 산후 우울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제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심하면 위험합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원시킨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퇴원 후 연락을 끊었습니까? 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까? 왜 이수연 씨 명의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겼습니까?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어요. 전 남편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횡령한 재산 전액 반환이었죠. 제가 승소한 겁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후련했어요. 20년 만에 정의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민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 정말 반성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우리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죠. 민준 오빠,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었어요. 수진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저는 팔짱을 꼈죠. 이제 청소부 아닙니다. 민준 어머니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엄마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죠. 그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민준은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 제발요. 전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민준을 배신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안 돼요. 이제 그만 가세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전 민준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죠.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책임지세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왔었어.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계속 연락이 와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죠. 어떻게 할 거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끝이에요, 어머니. 전 수진을 용서할 수 없어요. 확실해?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죠. 잘 생각했어, 민준아. 그날 이후 수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민준은 함께 회사를 차렸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였죠. 제 경험과 민준의 영업 능력이 합쳐져 사업은 잘 됐습니다. 첫 해에 연매출 10억을 달성했어요. 민준은 이제 당당한 사업가가 됐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손님이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죠.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화장기가 없었으며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죠. 진심인 것 같았어요. 민준을 만나러 온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준 오빠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수진을 안쳤어요. 커피 마실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뭐 해요?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달라진 걸 느꼈죠. 민준이는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잘 지내요. 회사도 잘 되고 건강해요.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에요. 전 민준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당신 인생을 잘 사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35세가 됐어요. 회사는 더 커졌고 직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됐고 민주는 대표이사가 됐죠. 우리는 훌륭한 팀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죠. 착하고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 지은을 데리고 왔어요. 지은은 수줍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은이라고 해요.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은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언제부터 사귀었어?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6개월 됐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죠. 민준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저는 흐뭇했어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1년 후 민준과 지은이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민준이 저를 봤어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행복해라. 결혼식장에는 수진도 와 있었어요. 멀리서 축하한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쳤죠.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더 흘렀어요. 민주는 2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저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해요. 회사는 더 커져서 이제 직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민주는 훌륭한 경영자가 됐죠. 어느 날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죠. 3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죠. 제가 이번에 회사를 차렸어요. 어머님 회사와 협업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를 차렸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지만 제 회사예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수진의 제안서를 읽어봤습니다. 훌륭했어요. 그녀는 정말 달라졌더군요. 좋아요. 협업하죠.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악수를 했죠. 이제 우리는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민준 오빠는 잘 지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에요. 전 이제 진짜 괜찮아요. 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잘 됐네요. 지금 저는 60세가 됐습니다. 민주는 43세고 손주들은 초등학생이 됐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전 남편은 출소 후 재혼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어요. 가끔 민준에게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수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잘 되고 있고 결혼도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가끔 우리 회사에 들러서 인사를 하죠.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립니다. 겨울이 왔어요. 하얀 눈이 도시를 덮고 있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떠올려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민준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저녁에 집으로 올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20년 전 청소부로 변장해서 아들을 찾아갔던 그날이 생각나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냈죠.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더군요. 저녁이 되자 민준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죠. 우리 강민이, 서연이. 보고 싶었어. 민준과 지은도 웃으며 들어왔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제가 물었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거야, 민준아. 넌 내 아들이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버림받고 감금당하고 아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아들을 찾았죠.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 3개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들 곁에서 지켜보며 그의 삶을 이해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녀의 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고통도 배신도 외로움도 모두요.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줬죠. 가족, 사랑, 진실이었어요. 수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변했죠. 반성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녀의 변화를 인정했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에 대해선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를, 아들의 존경을, 자신의 명예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제가 없는 20년 동안 혼자서 잘 컸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가르쳤지만 민주는 진실을 선택했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립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미 최악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을 찾지 않았다면? 청소부로 변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도전해야 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죠.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싸워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저는 이제 잠이 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내일 아침이 기대돼요. 손주들과 공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따뜻한 코코아도 마실 거예요. 작은 행복들이지만 이게 인생이죠.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또 만나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20년 만에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이에요. 좋은 밤 되세요.